턴 정리, 쉽고 빠른 전달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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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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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Why me.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2109님이 오늘도 시작이 되었네요. 전국에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는데 비가 오긴 소식은 있습니다만 그 양이 적어서 맞아요. 뭐 씻겨 내려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좀 안타깝군요. 배덕하님은 공기 좋은 곳으로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들 하시더군요. 그제 친구들도 이민 얘기 진짜 뭐 장난처럼 나오긴 하지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식님은 저는 물 많이 마셔야 하셨는데 진짜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몸 중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튼튼한 게 목인데 저도 목이 그나마 이제 튼튼한 게 목이면 예. 다른 데는 어떻단 얘기예요? 굉장히 병약합니다. 아. 목이 굉장히 아파요. 예. 다들 목 주의하시고요. 아내라님 최대한 외출 안 하고 물 많이 마시고 공기청정기만 열심히 돌리는 수밖에 없죠. 마스크도 너무 비싼데 한번 쓰고 버려야 하고 아까워요. 이게 진짜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새로 써야 되니까 그것도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책이 뭐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너무나 좀 예. 답답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숨 쉬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미세먼지 관련 헤드라인이 가장 많고요. 거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과 우리 경제 소식 그리고 자치경찰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6일째죠. 미세먼지. 네. 비상저감 조치가 계속해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신문들마다 사진을 다 많이 전면에 실었죠. 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먼저 소개해드리면 경향신문 미세먼지 재난이라고 제목 정했고요. 조선일보는 서울, 인천 어제 세계 1, 2위 먼지 지옥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게 훨씬 와닿는데 네. 경향신문이 이제 한 지면에 4개로 나눠가지고 서울타워, 성산일출봉, 해운대, 소양강, 그러니까 서울, 제주도, 부산, 춘천 이렇게 사진을 실었거든요. 이게 어딘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4곳 모두 뿌였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이 가장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조선일보도 광화문에서 한 여성이 거의 뭐 방독면처럼 생긴 마스크 쓰셨더라고요. 이 대형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 실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 기관 에어비주얼의 그 도시별 대기질 지수에서 어제 오후 5시에 서울과 인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빴습니다. 중국 베이징이 58인데 네. 우리가 1, 2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지금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고 있는데 현장의 대책이 이 치솟는 미세먼지 농도만큼 절박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낮췄다라는 네. 기사가 눈에 띄는군요. 한국일보고요. 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6에서 6.5%로 소폭 낮춰입니다. 어제 열린 전국 인민대표회 2차 연례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을 조금 낮춰서 제시했습니다. 과거 7% 이상으로 치솟던 고속성장 시대를 접고서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 위주의 중속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리커창 총리가 중국이 맞닥뜨린 위험과 도전 강조하면서 시장의 구조 개혁을 강조했는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양보단 질로 승부하겠다. 중국의 어떤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됐다. 이 뉴스가 어제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 그렇게 안 와닿아요. 3만 달러면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엔 사실 2만 달러 돌파했고 이럴 때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졌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남일처럼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달러에서 12년 만에 3만 달러 됐고 30, 50 클럽에도 세계에서 7번째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 상대로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일종의 그 선진국의 지표로 삼는 경우들이 그럼요. 있는데 예.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풍요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달성한 복지, 노동 같은 실질적인 삶의 질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겨레가 헤드라인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삶의 질 선진국은 먼 길이라고 뽑았네요.
네, 동아일보는 지방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네, 무너지는 지방 경제, 집값 37개월째 추락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역 제조업 위기가 부동산 시장 덮치면서 지방의 아파트 값이 37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집값 하락하고 미분양이 건설 경기 침체 불러오고 있고 이게 다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기 악순환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지역민들의 소비는 활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헤드라인 보죠. 대검 청와대에서 만든 자치경찰안 반대입니다. 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안에 대해서 검찰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엔 미흡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파장이 일고 있다라고 싣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찰제도는 이제 국가경찰제죠. 이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인데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같은 이제 주민 밀착형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대검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검경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2151 끝번호 쓰시는 분이 마스크를 쓰고는 싶은데 안경의 습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두 분도 안경 착용하시던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거 뭐 제가 너무나 여실히 겪고 있는 일이라 네. 마스크를 요즘은 이제 코 부분을 좀 밀착하게끔 와이어가 맞아요. 들어서 나오잖아요. 네. 꽤 꽉 눌러도 숨을 쉬면 안경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서리가 껴요. 맞아요. 그 욕하실 수도 있는데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렌즈 끼시고 안경의 알을 뺀 다음에 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욕 됩니까? 먹을 만하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실제로 김서림 방지를 해주는 그런 뭐 액체들 많이 팔더라고요. 맞아요. 예. 해봤는데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또 끼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한 번 정도 효과 있고 계속되면 반복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코 마스크라고 혹시 아세요? 코 마스크라는 게 있다면요. 이렇게 네. 딱 코에 끼는 거. 콧구멍에 그쵸? 이렇게 끼워 넣는 건데 네. 안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답답하죠. 뻑뻑해요. 네. 콧구멍이 아픕니다. 네. 그것까지 또 다 시도해 보셨네요. 예. 아무튼 뭐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안경 쓰시는 분들 또 뭐 그렇지 않은 분들 여성분들은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예. 자, 이제 인터넷 뉴스 토픽 볼까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이름이 계속 뉴스토픽 1위에 올라 계속 있었습니다. 1위에 있더군요. 예. 예. MBC PD 수첩이 어제 조선일보 대주주 그리고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방용훈 씨 부인인 이미란 씨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9월 1일에 그 이미란 씨의 오빠가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억울함 알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휴대전화로 음성을 남겼고요. 또 그 유서도 남아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없앨까봐 보낸다면서 유서를 찍은 사진도 함께 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 유서에는 방용훈 사장에게 학대당했다는 고백부터 자녀들에 의해서 사설 구급차에 실려서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방송 본분들은 이제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설 감옥이 있었다 집안에 뭐 이런 4개월째 감금됐다 뭐 폭행당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어제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지자면 한 여성으로 보자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레나 600억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버닝썬 사태 때문에 강남 클럽에 대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의 이 아레나라는 그러니까 강남 3대 클럽 중에 한 곳이래요. 근데 여기서 뭐 3대 클럽 이런 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난 이런 표현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빼겠습니다. 네. 그냥 강남에 있는 한 클럽. 네. 예, 하여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6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난해 이 클럽 아레나가 260억 원의 세금 탈루한 사실을 포착하고서 이제 뭐 전현직 사장 6명 검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600억까지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현금 매출액 줄여서 신고하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 외에 이제 봉사료 명목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20-30%씩 봉사료를 준다 하고서 이제 주지 않는 형태였고요.
이 아레나 소유주가 40대 남성인데 강남 일대에만 지금 유흥업소 16곳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됐고 뭐 어쨌든 이 다른 곳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와 세금 탈루가 600억이면 대체 얼마를 버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관심들이 많이 쏠리겠군요. 네. 예, 클럽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군요. 예. 자 다음 토픽 보죠. 거짓 국민청원. 예. 네. 이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거짓 사연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2월 21일 19시쯤 7시쯤 오후 7시쯤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는 19세 남녀 청소년에게 집단 폭행 당했다.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기에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이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다라면서 도움을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여기 이 동의를 내용대로라면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인데 이 거짓이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가짜 사연 만들어서 허위로 청원글을 올렸다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네. 예. 자 하나만 좀 짧게 더 볼까요? 조합장 선거라는 키워드가 보이는데 그 돈 뿌린 선거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검은 봉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상이 찍혔는데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었어요? 소고기 세트. 아이고. 역시나 10만 원어치 정도. 이 10만 원 정도가 이제 기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여러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조합장이 되려는 건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죠. 네. 그래서 뭐 권한, 연봉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 단체 대표 권한, 인사 권한 갖고 있고요. 연봉이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사업 집행권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고. 사실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을 좀 개정해서 이런 관행을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조합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받고 이걸 또 찍어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우선적인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